최홍규 십장생 영어 25회 시작하겠습니다. 뒷골목에 위치한 한 호텔. 가장 낮은 등급의 방도 비교적 널찍하고 각종 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차에서 우리가 그 비행기하고 관련된 표현들을 몇 가지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렸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에 가서 호텔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객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필요한 호텔에서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기본 용어들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 텐데요. 자, 먼저 객실은 그냥 뭐 룸이라고 해도 물론 그 이제 객실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객실은 게스트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객실이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잖아요. 자, 그 중에서 한 명이 묵는 침대 하나가 들어있는 방을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1인실이라고 부르는 거 침대가 하나 딸랑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싱글 룸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다음에 보통 가장 많은 건 두 명이 묵을 수 있는 방이죠. 이 2인실은 방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트윈 룸이 있고요. 자, 트윈 rum은 아시다시피 1인용 침대 작은 게 두 개가 놓여 있는 방을 트윈 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인데 이게 우리는 보통 여기 나오는 더블 룸을 주로 쓰죠. 그래서 두 명이 한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 더블 룸을 주로 쓰는데 이게 저도 이 사실 알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게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개의 경우는 이제 부부도 각자 1인용 침대를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시면 이 트윈룸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인실은 또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보편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방들을 우리가 스탠더드 룸이라고 하거든요. 기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 근데 그 스탠더드 룸 말고요. 그 어떤 방들이냐면 스위트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스윗이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쌍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 거여서 얘는 보통 왜 우리가 일반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스탠더드 룸에 가시면 그 방에 그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욕실이 붙어 있죠. 그리고 거실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실이 따로 하나가 이루어져 있는 방을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스위트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 좀 공간이 넓고 이런 방들이 이제 스위트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구조상 구석 쪽에 들어가면 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게 나오고 넓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걸 코너룸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 그 방을 스위스로 만들면 이제 코너 스윗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거야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까지 보시면 아 방을 이렇게 부르면 되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혹시 이제 뭐 외국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 룸을 예약하거나 하시면 요런 것들을 보고 찾아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우리가 스위트룸 하면서 비싼 방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스위트룸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달콤한 방이 아니고 얘는 여기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하나 볼까요? 자, 보통 이제 호텔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방을 뭐 받아주시거나 하는 분들이 이렇게 데스크에 보면 이게 적혀 있는 글씨가 있어요. 컨시어지라고 되어 있고 또는 이제 룸에서 묵으실 때도 그 컨시어지 서비스 버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그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안내원 또는 이제 뭐 관리사무소 이런 말들이 된다고 할 거예요. 딱 이렇게 뭐라고 1대1로 대응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호텔에서 객실에서 묵으시면서 이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호텔과 관련된 기본 서비스를 다 이렇게 요구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잔심부름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컨시어지로 연락을 하시면 그다음에 그게 또 예를 들어서 뭐 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또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그 연결을 해주곤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벨보이는 그야말로 벨보이입니다. 벨보이는 이제 벨을 누르면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호텔에 내리면 이제 짐을 옮겨주시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주로 이제 벨보이라고 그러고요. 다르게는 벨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그런 이제 여러분의 서비스를 도와주는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호텔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들을 한번 챙겨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우리 십장생 영어에서 가장 나름 인기 있다고 여겨지는 그 꼭지인데요.
이 콩글리시에서 건진 영어에서 호텔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콩글리시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모닝콜은 거의 뭐 한국어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써서 한국인들끼리만 통하니까 자 외국에 있는 호텔에 가서 그 모닝콜 플리즈 뭐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물론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는 않으니까요. 모닝콜이라는 말은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겠으나 올바른 영어는 아니고 우리만 사용하고 있는 거니 얘는 당연히 이건 영어가 아니겠죠. 그죠? 콩글리시라고 봐야죠. 그럼 얘를 올바른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wake up call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한 가지를 더 볼 건데요. 이 숙박업소와 관련된 단어들이 우리가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미국에 있는 호텔들의 숙박업소들의 이름을 조금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요게 이제 대표적이죠. 우리가 아주 잘못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호텔의 아래급 을 이렇게 모텔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 한글날 특집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 이렇게 영어가 등장을 하면 멋져 보이고 여관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좀 못나 보이는 어느 사대적 현상에 뭐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난번 한글날 특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이나 맞는 것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얘는 뜻도 맞지 않습니다. 원래 모텔이라는 단어는 얘는 원래는 뭘 줄여 쓰는 거냐면요. 모텔이란 말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잘못 써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얘는 원래는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 모터 호텔 정도가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모터가 뭐예요?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차를 대놓고 쉴 수 있는 숙박업소. 주로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대로변에 있습니다. 주로 대로변에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초대형 숙박업소인 호텔급은 아니고 그 아래급인 건 맞지만 얘는 이제 주로 도로변에 있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국도변 같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간단하게 작은 이제 또 역시 엉터리 영어인데 작은 이제 슈퍼 같은 구내 매점 같은 게 딸려 있어서 거기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곳들도 있고요. 보통 1층이나 2층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규모로 만들어진 호텔인데 우리가 호텔보다 좀 못한 것을 모텔이라고 쓰는 건 얘는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i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얘도 역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관 호텔 정도 되는 숙박업소의 이름인데요. 그 서울에도 보면 이게 뭐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다음에 홀리데이, 그다음에 인 서울 뭐 이런 이렇게 이름을 공개해도 되나? 자, 어쨌든 이런 호텔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 체인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인이 이 인이라고 우리말로만 부르다 보니까 전치사 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홀리데이 또는 서울에서의 홀리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자면 호텔 홀리데이가 되는 겁니다. 호텔 홀리데이고 홀리데이 호텔 서울점이 되는 거죠. 이해가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쓰는 거였다. 자, 요거 말고 또 다르게 숙박은 lodg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얘는 오늘 뒤에 나올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혹시나 제 미국에 가보시면 지나가시다 보면 어떤 광고를 보실 수도 있냐면 in and suite라는 이런 표지를 보실 수도 있어요. 요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요건 정말 싼 방에서 정말 좋은 방까지 우리 다 있거든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방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방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종류의 숙박업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텔이라는 말은 이제 미국에 가서는 그럼 쓰지 마셔야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어들이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닝콜 아니고요, 웨이크업콜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호텔 이름과 관련해서도 정리를 한번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십장생명의 다음 번 꼭지입니다. 이런 말은 영어로라는 말에서 오늘은 또 역시 세 가지 표현을 대화를 섞어서 6가지 좀 확장해서 6가지 표현을 배워보실 건데, 첫 번째는 조식을 배울 거예요. 무시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침 식사를 모르시겠어요? 이 브레이크퍼스트라고 하죠. 근데 요건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좀 이따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브레이크퍼스트도 한 가지를 알아두고 가시면, 여기 패스트가 명사로 원래 얘는 단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식을 깨뜨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잠이 들면,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전기가 없으니까 일찍 잤잖아요. 그러면 뭐 야식을 먹거나 이러지 않고 쭉 가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야 밥을 먹으니까
그 저녁 끼니와 아침 식사 사이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단식을 깨뜨린다라는 의미에서 breakfast라는 말을 만들어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호텔에 가셔서 조식을 드시면 보통 그 조금 규모가 있는 호텔의 경우 버페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말을 들으시게 되겠네요. We serve continental breakfast for free라는 이런 말을 이제 만약에 들으시면, 물론 이제 이런 예문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말을 듣겠죠. 그러면 요놈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있는데, 자, 이 컨티넨털하고 아메리칸의 차이를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이걸 고른 거거든요. 근데 컨티넨털은 아주 쉽게 얘는 차와 티, 그러니까 차와 그 다음에 간단한 뭐 토스트 한 장 정도, 크루아상 같은 빵 하나,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마무리하죠. 쉽게 뭐가 없냐면 따뜻한 음식이 없고요. 콜드 밀이라고 하죠. 차가운 음식만 있는 그 스타일의 아침 식사가 컨티넨털 브렉퍼스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에 있는 이제 호텔에 가보시면 차하고 그 다음에 빵 몇 조각,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 치즈 정도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전부이죠. 근데 이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그렇게 먹지 않고요. 얘는 어떻게 먹냐면 뭐 오렌지 주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따뜻한 것들이 있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계란 요리 같은 거 왜 버페에 가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믈렛이나 스크램블드 에그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게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쉽게는 얘가 좀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덜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호텔에서 보는 조식 뷔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아메리칸 스타일의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됩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컨티넨털은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은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스타일은 아래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방이 꽉 차거나 이럴 때 듣게 되는 표현들 한번 챙겨볼 건데, 우선 성수기라는 말을 영어로는 busy season이라고 합니다. 자, peaks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busy season이라고 하기도 하고 peak season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나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vacancy? 라고 하고요. 물론 is there room available 이라는 말을 물론 써도 되죠. 그 다음번에서 제가 다른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ny vacancies라고 쓰면 이 말이 뭐가 됐냐면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말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꽉 찼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하네요. We are full tonight 이라고 하면 오늘은 방이 다 찼습니다. 왜냐하면 it's the busy season이거든요 라는 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예문 두 개로 우리가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들을 하나씩 더 배우잖아요. 그래서 빈방이라는 말을 vacancy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를 busy season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 찼어요, 빈방 없어요, 꽉 찼어요 라는 건 정말 단순하게 하네요. We are full 이라고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배우는 표현은 아까 제가 호텔 종류를 얘기 드리면서 일부러 민박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물론 우리네 민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네 민박은 대부분의 경우 어때요? 민박을 목적으로 집이 비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거 말고 이 미국에 가면 본인이 사용하는 집인데 방 하나를 비워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까지 제공을 해주는 이런 민박집들이 있어요. 이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여행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좋은 호텔로 다니는 것도 되지만 뭐 저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박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얘는 B&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B&B는 뭘까? 얘가 뭐가 되냐면 침대, 베드가 되고요. 얘가 뭐가 되냐면 조식, 브렉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길을 다니다가 이렇게 보시면 B&B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B&B라고 적혀 있는 건 소위 뭐가 되냐면 민박집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1박을 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uld you suggest another lodging? 이라고 할 때 제가 아까 lodging이라는 말을 숙박 또는 숙박업소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ould you suggest another lodging? 뭐 그러면 다른 숙소가 좀 있을까요? 이게 좀 전에 났던 full tonight이라는 말을 들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how about a B&B라고 하면 B&B는 어떠세요? 민박은 어떠세요? 라는 말이 될 거고 it's worth trying이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be worth ing라는 마형으로 써서 뭐 할만하다, 할 값어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it's worth trying 아주 요긴한 표현이니까 저것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나왔던 우리
주요 표현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조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breakfast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tinental, American breakfast 누가 많이 먹는다고요? 예, 이쪽이 좀 더 많이 먹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수기라는 말은 busy season 또는요 peak season이라고 하셔도 좋고 방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vacancies 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빈 방이 있나요? 라는 말이 되고요. 물론 is there a room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 are full 이라고 하면 꽉 찼어요 라는 말이 되는 것 busy season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민박 B&B 뭐하고 뭐라고요? bed and breakfas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odging이라는 것도 숙박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써서 how about B&B? It's worth trying 이런 것들은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0장생 영어 25번째 시간에는 호텔 숙박과 관련된 표현 챙겨봤는데요. 다음번 26번째 시간에 또 재밌는 소재 골라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